한국 언론, 한국 미디어 기자들의 기자정신, 직업적 윤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간 제가 황색 저널리즘의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기자들의 직업적 전문성, 윤리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려 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인 7월 22일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김호중 가수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는 음주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 소위 뺑소니 사고가 나면 김호중 따라하기, 김호중을 모방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김호중 사건 이후에 유사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의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와 2024년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러니까 2024년 5월 15일은 김호중 가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죠. 그때부터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비교 통계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기자들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김호중 가수 사건이 이제 불거진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 그 동기간을 비교했을 때 그 사고 건수가 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경찰청의 답변은 뭐냐 하면 2023년도에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통계는 있는데 2024년도 통계는 내년 3월이 돼야만 확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자도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김호중 가수 사건 이후에 음주 뺑소니 사건 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서슴없이 김호중으로 인해서 음주 뺑소니 사건이 늘었다, 이렇게 단정한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 두 번째 질의는 이겁니다. 2024년 5월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중에서 피의자들이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후 도주를 모방해서 범행을 한 사례가 조사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건수 및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의 공식 답변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현황은 도로상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 대상만을 통계 관리하고 있으며 물적 피해는 별도로 통계 관리하는 자료가 없고 요청한 그 모방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김호중을 모방해서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기자들의 기사 내용 역시 경찰청을 통해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나서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경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해서 쭉 이제 묻다가 피의자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고 도망한 것은 김호중 가수를 모방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피의자 혼자서 의사결정한 것인가요? 이따위로 묻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이걸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긴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아니면 피의자가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왜 사고 내고 도망갔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유명한 가수 연예인 김호중도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 피의자한테 뭐가 유리할까요? 설령 경찰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신문조서에 이런 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사를 쓴 기자들이 그걸 그 자리에 붙어 앉아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상식입니다. 세상에 어느 경찰이 피의자 조사하는데 기자를 옆에 붙여놓고 조사합니까? 그렇다면 이 답은 하나죠. 일일이 기자들이 교통사고 피의자를 다 쫓아다니거나 어찌어찌 전화번호 따서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쓴 기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담컨대 이런 기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가 있다면 정말 엉뚱한데 취재 에너지를 소진하는 덜 떨어진 기자죠. 세상에 취재해서 대중에게 알릴 우선순위에서 그게 얼마나 우선순위에 간다고 그런 취재를 합니까? 한마디로 음주 뺑소니 사고의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기자들, 또 나가서 아예 뭐 범죄가 그 때문에 뭐 증가했다 이렇게 단정까지 한 기자들은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그런 기사, 뭐 그런 기사를 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기사를 머릿속으로 쓴 거죠. 그것도 아무런 책임과 윤리의식 없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나온 범죄사회학의 한 이론인데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두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무질서,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중범죄, 강력범죄 발생까지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적용해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라고 하는 뉴욕시장이 있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 시장을 했습니다. 이 줄리아니 시장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 치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임기 동안 그가 한 건 무슨 조직 범죄, 그 대형 뭐 범죄, 이런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 뭐 지하철에 어떤 무임승차한다든지, 뭐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대소변을 함부로 본다든지,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게 실제로 뉴욕시의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리아니 시장의 재임 중에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언론 생태계에도 깨진 유리창을 손을 좀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소하다고, 내일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심지어 무슨 점잖은 체면에 아수라판에 같이 뛰어든다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저마다 몸을 사리고 있는 동안에 한국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사 속에 물들어서 그 조회수라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정치적 편향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세에 그냥 편승해서 올라타고 맙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오도하고 심지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마치 뭔가를 하는 듯이 그렇게 앞장서서 설치면서 대한민국을 점점 비정상적인 상식과 윤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하이에나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린치를 가하는 거죠.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강해 보이는 쪽에 대해서는 아주 꼬리를 낮추고 속된 말로 아닥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언론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약해 보이는, 자기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그런 그룹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열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깨진 창문 하나하나,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깨진 거는 다시 갈아 끼우고 더러워진 것은 닦아내야 됩니다. 창문 하나 테이프로 붙이고 또 먼지 닦는다, 이런 심정으로 이번에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난 취재조차 안 하고 소위 말해서 뇌피셜로 인격살인하고 오히려 모방범죄를 더 부추겼던 미디어 세디스트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MBC 김태윤, 전재웅, 머니투데이 박효주, 뉴스줌 정덕영, 한국일보 윤한슬, 한국경제 장지민, 서울경제 남윤정, 파이낸셜뉴스 강명현, 아이뉴스 24 김다운, YTN 허성준, 마이데일리 광명동, 매일경제 이가람 최기성, 조성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MBC 김태윤, 전재웅, 머니투데이 박효주, 뉴스줌 정덕영, 한국일보 윤한슬, 한국경제 장지민, 서울경제 남윤정, 파이낸셜뉴스 강명현, 아이뉴스 24 김다운, YTN 허성준, 마이데일리 광명동, 매일경제 이가람 최기성, 조성신. 물론 이 명단이 다는 아닙니다. 우선 파악한 것만 이렇게 게시하였고 추후 더 확보되는 대로 깨진 유리창들을 수선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관련 기사와 기자, 링크를 남겨두시면 추가 자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